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의 피로 때문에 불편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모니터를 4개나 사용하고 있어서 자체 눈뽕이 너무 커서 다크모드를 필수로 켜두고 있는데요. 모바일랩 채널에서는 윈도우, 오피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도 다크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안내 드렸는데, 오늘은 지메일의 다크모드와 내가 원하는 배경 사진을 넣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자잘하게 이런저런 설명도 같이 드릴 거라서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네이버 웨이를 이용하면 자체 다크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네이버 웨이를 통해서 다크모드를 하게 되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얘 제외된 거를 끄면은 다크모드가 적용이 되는 거겠죠. 눌러볼게요. 띵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와서 정말 좋긴 한데, 그랬을 때 이 상단에 있는 짜잘한 메뉴들이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다시 꺼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끄면 요거 2개, 요 세로 고침이랑 더보기 메뉴가 안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메일 안에 들어가잖아요. 메일 안에 들어가시면 추가적으로 뭐 실통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읽지 않는 메일로 표시한다거나 등등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띵 해버리면 안 보이죠. 그래서 네이버 웨일 자체에서 다크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구글 자체에서 다크모드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 상단에 설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최근에 지메일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구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메일과 메일의 간격을 넓게 혹은 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넓게와 기본값의 차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메일을 보이게 하는 건 똑같은데 기본값 같은 경우에는 메일 안에 첨부 파일이 있으면 첨부 파일까지 2줄로 표기가 되고요. 넓게 같은 경우에는 2줄로 표기 안 되고 1줄로만 표기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받은 편지함 유형을 보시면 기본값이 예전이랑 똑같은 거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런 거 괜찮더라고요. 읽지 않는 메일 먼저 보기, 요를 선택을 해 놓으시면 제일 상단에 읽지 않는 메일을 먼저 쭉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읽은 메일들은 아래에다가 표기가 되는 요런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래 보시면 읽기 창을 분할할 건지 여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할 안 함으로 되어 있고요. 받은 편지함의 오른쪽을 선택을 하시면 왼쪽에는 받은 메일의 제목이 쭉 나오고, 그 제목을 원래 클릭을 해야지만 이 같은 페이지에서 화면이 열렸잖아요. 근데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가로로 긴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대로 받은 편지함 아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메일의 리스트가 보이고 아래에는 메일의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릭을 해야지만 같은 페이지에서 쫙 하니 보였는데, 이제는 클릭을 하면 바로 아래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개의 페이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의 진짜 주제인 모든 설정 보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우측에 테마를 선택하시고요. 테마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이때 여러분이 배경화면으로 이용하고 싶은 테마를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진들을 테마를 하셔도 되고,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여기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사이드 있는 부분은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실제로 메일의 리스트와 제목이 보이는 부분은 약간 흐리게 나오는 게 기본 선택인데, 요런 테마라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단색으로 보이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내 사진을 선택을 해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올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 선택에 내 사진을 누르면 사진이 안 나옵니다. 컴퓨터에서 바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이 아니고요. 구글 포토에 올라와 있는 사진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글 포토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진을 거기에 올리셔야 되거든요. 새 창을 여시고요. photo.google.com 누르시면 됩니다. 구글 포토에 사진 올리는 거야 뭐 간단하니까 바로 올려볼게요. 업로드 누르고, 그리고 테스트니까 여기에 있는 몇 개 사진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열기. 그러면 이렇게 원본 화질로 할지 저장 용량 절약으로 할지가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계속 누를게요.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면 여기에서 또 끝난 게 아니고 배경으로 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2개만 일단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우측에 더하기 표시 있거든요.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고요. 앨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처음 쓰시는 분이라면 앨범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새 앨범을 누르시고 이름을 정해주시면 돼요. 제목 뭐라 그럴까? 지메일 배경용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다 끝나면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메일 배경용이라는 새로운 앨범이 만들어진 거고 그거를 지메일에서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테마 설정, 내 사진. 오! 지메일 배경이 이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지메일에 내 배경을 넣을 수 있대 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막상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구글 포토에서 앨범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불러오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누르시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2개 추가했잖아요. 그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할까요? 저는 둘 중에서 얘를 할게요. 얘를 하고 선택을 눌러주시면 자, 배경이 바뀝니다. 뾰로롱 뿅뿅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일단 배경은 만든 건데 우리가 오늘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젤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가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오늘의 목적은 젤리 배경을 넣는 것이 아니라 다크 모드를 하는 거였죠. 이때 하단에 보시면 A라고 써있는 게 보여요. 이거 누르시면 텍스트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화이트를 할 거냐 블랙으로 할 거냐. 지금 기본적으로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블랙으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크 모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띵! 뾰로롱 뿅뿅 이렇게 블랙으로 됐죠.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개의 메뉴를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 건 뭐냐면 두 번째는 비네트라 그래서 요 사이드 있잖아요. 요 사이드 가장자리 부분을 조금 이쁘게 다듬을 거냐 말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 다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얘를 끝까지 한번 올려볼 테니까 그때 가장자리 한번 봐보세요. 쭉 올리면 보이시죠? 이렇게 가장자리가 좀 시꺼멓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다크 모드를 조금 더 극화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얘를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세 번째는 블러입니다. 이 블러는 뭔지 아시죠? 젤리 얼굴이 지금 중간쯤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가려지는데 이 귀를 한번 볼까요? 귀가 지금은 일반적인 사진이랑 똑같은 해상도로 나오는데 가끔씩 배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상도가 아웃포커스라고 하잖아요. 아웃포커스처럼 해상도를 조금 줄이는 게 오히려 이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얘를 설정을 이렇게 끝까지 해놓으시면 뾰로롱 뿅뿅 보이시죠? 이렇게 뭔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조금 더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젤리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블러 조정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받은 편지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나오고 완벽한 다크 테마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메일의 내용 있잖아요. 내용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동으로 하단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용 자체는 이렇게 하얀 바탕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 내용 자체도 하얀 바탕이 아닌 완벽한 다크 모드를 원한다면 네이버 웨일이라거나 아니면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크 모드를 활성화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다크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검정색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상단에 있는 이 사이드 메뉴들이 안 보여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요 위에 있는 요 바로가기 메뉴들을 정말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하단에 있는 건 좋지만 상단에 있는 건 안 좋다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다크모드가 아무리 완벽해도 배경까지도 검정색으로 해버리면 가끔씩 일부 글자가 제대로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물론 개인 메일로 왔다 갔다 뭐 배송이 됐네 아니면 뭐 친구가 보내는 메일 정도 읽는 거라면은 사실 그래봤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업무적으로라거나 굉장히 중요한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일부러라도 실제 메일의 내용은 다크모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지메일에도 내가 원하는 사진 그리고 다크 모드와 함께 몇 가지 자잘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만렙 여러분 안녕.